오늘은 2017년 8월 2일 아중이와 보검이가 태어난 지 18일째입니다. 예, 많이 컸어요. 그리고 이제 아장아장 좀 기어다니고요. 보검이하고 아중이 둘 다 조금 막 거를랑 말랑 막 그래요. 예. 지금 앞에 있는 애가 잠깐만. 얘가 아중입니다. 여자아이. 그리고 뒤에 있는 애가 보검이에요. 본래 아중이 이름은 혜리였습니다. 근데 보검이가 이제 한 2개월쯤 되면 이제 분양을 나갈 건데 혜리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너무 쓸쓸할 것 같아서 이름을 다시 변경했어요. 아중이로. 김아중 아시죠? 김아중. 연기자 김아중. 제가 많이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김아중으로 바꿨습니다. 예전에 그 미녀는 괴로워, 그리고 그 김주원 씨랑 또 나왔던 그 영화, 그 영화 제목은 모르겠고 그거 하고, 그리고 뭐 PS 나의 어쨌든 그 지성 씨하고 나왔던 영화, 그거 하고, 최근에는 또 더킹인가요? 거기 나오셨었는데 김아중 씨 나왔던 영화, 드라마 다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중이랑 이름이 입에 쩍쩍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아중이로 하기로 했어요. 오른쪽에 여기가 이제 아빠인 준기야? 네, 준기죠. 지금 아이들을 준기 여기 앉았다. 준기야? 오오오오 오구 윈치는데 낭떠러지예요.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4명을 이렇게 침대 위에 같이 올려놓은 건 처음입니다. 서련이가 아이를 낳은다면은 이제 몸에 이제 좀 피나 얼룩으로 인해서 되게 많이 더러웠었는데, 한 보름 지난 다음에 이제 서련이는 엄마예요. 지금 아이들을 저기 핥아주고 있는 엄마 견 서련이는 이제 보름 정도 지난 다음에 씻겨주었고,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올라올 수 있게 됐네요. 보검이는 남자아이인데 되게 좀 순한 것 같아요. 막 앵앵거리는 것도 별로 없고, 다만 이제 얘도 거의 앵앵거리지 않다가 제가 가끔 손으로 집어서 얼굴 좀 한번 보고, 눈 좀 마주쳐주고, 그러면 그때부터 쬐끔쬐끔 앵앵거리고, 아중이는 되게 활발합니다. 뭐 모험심도 많고요. 그리고 앵앵도 잘하고, 보검이가 좀 더 많이 순해요. 혜리가 아니라 그 서련이랑 이제 엄마 견인 서련이랑 아빠 견인 준기는 둘 다 되게 순합니다. 특히 서련이는 거의 짖는 게 거의 없고요. 아빠 준기도 짖지 않지만, 그러니까 의사 표현은 해요. 의사 표현은 정확히 하는 편입니다. 주방에 이제 보리차를 끓여놓는다던가, 그럴 때 주전자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럼 주전자가 끓어서 막 팔팔팔팔 끓면 이제 그 신호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준기는 막 짖어요. 짖어요. 그러면 얘가 왜 짖지 하면서 가보면 이제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고, 샤워를 하고 있는데 또 밖에서 막 짖어요. 준기가 짖어요. 그럼 나가보면은 핸드폰이 울리고 있고, 안방에서. 그리고 이제 안방에 있는데, 안방에서 뭐 영화를 본다거나 TV를 보고 있을 때, 저희 집 현관은
벨이 고장났습니다. 그리고 안 고치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빌라 전체가 벨이 고장돼 다들 안 고쳐요. 예전에 현관에 이제 벨을 누르면 이제 카메라로 보이는 뭐 그런 거잖아요, 보통.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귀찮아서 이제 안 고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잡상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전에. 잡상인들이 낮에 자고 있는데 막 벨 눌러가지고 깨우고, 그런 일들이 꽤 많아가지고, 안 고치면은 똑똑똑 하다가 가거든요. 예. 그래서 귀찮아서 안 고쳤는데, 나름 편리한 면은 있어요. 어차피 아는 지인들은 다 연락하고 오니까. 아무튼 간에 그래서 밖에서 똑똑똑 소리 나도 그때도 중기는 이제 짖습니다. 근데 재질은 하죠 그때. 뭐 끼어들기 재질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재질하면 또 다시, 혹은 쉿 한번 하면은 조용합니다. 제가 쉿 하면. 그렇다고 해서 꼭 무조건 조용한 건 아니에요. 가끔. 지금 아마 아중이가 먹고 있을 것 같은데, 아중이가, 맞죠? 아중이가 식탐도 좋고요. 보검이는 잠만 참 많이 잡니다. 잠을 참 잘 자요. 이쁘죠? 아중아, 눈도 둘 다 떴고요. 보검이랑 아중이 둘 다 눈을 떴어요. 아빠 준기야? 서련아. 얘가 서련이, 서련아. 서련이, 얘가 준기. 엄마 견 서련이는 1.8kg에서 2kg 정도 사이 거고요. 아빠 견 준기는 2.8kg에서 3kg 삽니다. 준기도 한번 미용해야 되는데, 날이 더워서요. 얘네들 미용 한번 시키고 나면 진이 나빠져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미용하면서 막 난리치고 그러진 않는데요. 이게 강아지 2마리를 미용시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막 정말 좀 노가다예요. 그럼 막 미용시킬 때 막 무조건 바짝 깎고 막 그러지 않거든요. 소연아, 화장실 가고 싶어? 서련이도 침대 위에 오랜만에 올라왔죠. 준기는 이제 침대 아래쪽에 계단 같은 게 박스로 해놔가지고 준기는 하루 중에도 여러 번 침대에 올라와서 같이 지내요. 어차피 똥오줌 다 가리고 하니까 침대에 올라와서 같이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뭐 그렇죠. 제가 책 보면 가만히 옆에 앉아서 옆에 와서 앉아있고, 서련이는 이제 그동안 임신 기간이 있었고 출산 기간이 또 있었고 그래가지고 거실에 있는 이제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에서 계속 지냈고요. 이제 아이들도 조금씩 꺼내주고, 근데 아이들을 이제 나중에 아이들하고 이제 아이가 젖을 뗄 때쯤 되면은 이제 엄마 견이 서련이와 이제 좀 분리를 시켜야 되겠죠? 아마 서련이는 밖에서 생활할 거고, 아이들은 울타리가 꽤 크니까 울타리 안에서 이제 배변 훈련도 좀 더 하고요. 그래야죠. 좀 얘네들이 등치가 좀만 더 큰 애가 보검인데 항상 볼 때마다 헷갈려요. 그래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서 왼쪽이 아중이고 오른쪽이 보검이 같죠? 여기는 서련이. 서련? 준기야 그만 굴고. 준기야, 어이구, 준기야 이쪽에 만져봐.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가족샷 한번 가볼까? 서련아, 어이구, 저 서련이 배 만질 때 젖이 만져져가지고 느낌이 좀 이상해. 서련아, 여기 이렇게 앉아봐. 준기야
준기 이쪽으로. 준기야, 야, 얘야, 준기야, 애들 뒤로 가서 앉아주면 안 되겠니? 그럼 안 되면 니네들이 이렇게 앞으로 와봐. 어휴, 자고 있는데 미안. 으짜, 됐고. 오이짜, 어이구 보검이. 준기 앉아. 준기 앉아. 응, 그렇지. 준기 좀만 옆. 준기 이쪽으로. 그렇지. 기다려봐. 아이고. 일로. 어쩌쩌쩌쩌쩌쩌쩌. 오이짜, 됐다. 아, 준기 앉아. 준기 앉아. 그렇지. 기다려봐. 그렇지. 아이고, 준기 잘했다. 준기 앉아. 준기 앉아. 못 들었네. 이게 가족 샷을 만들기가 좀 쉽지는 않구나. 준기가요, 좀 신기한 게, 저는 이제 애 아빠지만 준기는 자기가 아빠인 거를 인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인지할 수도 있겠다는 좀 어떤 조짐이나 증거, 좀 그런 게 보이는 거는 뭐냐면은, 준기가 보통 침대 위에 같이 저랑 이제 침대 위에서 같이 있으면은 영화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이제 가끔 거실로 나가요. 근데 좀 날이 더우니까 이제 안방문 닫고 에어컨 틀어놓는데, 가끔 거실이, 예전에는 별로 거실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서련이 임신 기간 동안에는. 예. 근데 애들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거실을 궁금해해요. 그래서 문 앞에서 낑낑낑거려고 문 열어주면 밖에 나가서 이제 플라스틱 배변판에다가 소변 대변을 이제 볼일을 본다던가, 그럴 때 낑낑거리는 게 있고, 또 한 가지의 낑낑거림은 나가서 서련이가 잘 있는지, 그리고 보검이와 아중이가 잘 있는지, 그걸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가서 한번 서련이 냄새 한번 맡고, 그 울타리 안쪽에 있는 보검이와 아중이 그쪽에 가서 냄새 한번 맡고, 얘네들이 항상 뭐든 안전이나 너희들 잘 있었어? 괜찮아? 뭐 그런 신호들을, 확인들을 냄새를 통해서 다 하거든요. 냄새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 집 보검이와 저희 집 준기하고 서련이는 참 예쁘게 잘 컸어요. 서련이는 5개월 차 때 분양받아왔고, 준기는 2개월 차 때 분양을 받아왔는데, 그것도 나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면서, 뭘 신경 썼냐면은 아무래도 다른 데서 데려오잖아요. 따로따로 지내던 애들이니까. 서련이가 10개월 정도 됐을 때 준기 2개월 차일 때 우리 집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갓난 애기 때, 준기도 2개월 차면은 거의 손바닥만 할 때 왔거든요. 손바닥보다 약간 클 때. 애기 때 영상을 좀 찍었어야 되는데 사진만 찍어놔가지고, 제가 이런 영상 찍는 거 되게 귀찮아하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찍다 보니까 재미는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좀, 준기가 손바닥만 할 때 저희 집에 왔는데, 서련이는 완전 어른이었죠. 10개월이 차니까 이제 어른에 접어들었고, 그 2개월 때 왔는데도 그 준기의 성기 쪽에 냄새도 맡고 막 그러면서 남자인지도 확인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준기는 계속 서련이를 어쩌면 엄마처럼 생각하면서 자랐을지도 몰라요. 자기 엄마만큼 컸으니까. 서련이가 1.8에서 2.2kg 정도 되는 소형기, 되게 작은 강아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기의 그 손바닥만 할 때, 손바닥보다 약간 클 때 왔기 때문에 좀 약간 엄마처럼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컸습니다. 그렇게 쭉 컸어요. 근데 그렇게 왔을 때, 그 준기가 이제 아기일 때 올 때, 혹시라도 기존에 있던 서련이가 저희랑 이미 5개월 넘게 살았잖아요. 근데 강아지를 새로 분양받아올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질투죠, 질투.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한 3, 4살짜리 꼬마 어린 아이 앞에 갓난 아기를 그냥 바로 문 앞에서 이제 엄마 아빠가 안고서 들어오면은, 그거는 결혼한 부부가 있잖아요. 그 결혼한 부부에 있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그 뭐라 그러죠? 그 바람핀 남편, 바람핀 아내를 바라볼 때의 그 충격만큼의 정신적인 쇼크가 있대요. 그 아이들 사이에서도. 아이들이 한 3, 4살이나 할 때 그 이후에 나이 든 아이가 만약에 부모가 갓난 애기 자기 동생이지만 그 동생을 안고서 집에 딱 첫 등장을 하면 그 순간만으로도 그게 뭔가 아이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큰 충격, 정신적인 충격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새롭게 그런 것들 충격요법을 완화하고 아이가,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에게 적응하는 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예,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갓난 아이가 있고, 이제 갓난 아이가 뭐죠? 출산 후 있는 곳 있잖아요. 출산 후 있는 곳. 예, 거기 태어나서 거기 앉아서 그 인큐베이터라고 안 하고 뭐 있잖아요. 하여튼 누워 있는 곳. 예, 거기는 산후조리하는 곳은 엄마가 있는 곳인데, 아무튼 거기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멀찌감치해서 엄마 아빠가 같이 네 동생이야 같이 보여주고, 너 동생이야 같이 보여주고, 그걸 그렇게 해서 동생이라는 걸 인지시키고 적응시킨 후에, 예, 집에 들어갈 때도 같이 들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예, 먼저 그렇게 적응을 시킨다면 하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준기하고 서련이가 서로 적응하게 되는 그 과정을 제가 설명하면서 그랬는데, 서련이가 저희 집에서 이미 훈련이 다 돼 있었어요. 배변 훈련도 다 적응했었고, 짖지도 않고, 그리고 앉아 일어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명령어들도 잘 알아듣고, 예, 다만 좀 먹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욕심이 좀 있는 아이 정도로 이제 캐릭터가 어느 정도 이제 설정이 됐었는데, 준기를 데려올 때 이제 그게 걱정됐던 거죠. 새로운 아이를 분양해오는데 서련이가 너무 이뻤거든요, 그때. 예, 이뻤고 착하고 말도 잘 듣고 뭐 여러 가지 좀 좋았어요. 근데 새로운 아이가 왔을 때 둘이 막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준기를 처음에 데려왔던 것 중에 하나는, 서련이를 일단 본래 안방에 여기가 집이에요. 저 앞에 아래 이제 박스가 다 이제 망가졌는데, 이제 저거 다른 걸로 주문했습니다. 이제 원목 그 모니터 받침대 좀 길다란 거에서 딱 맞춰가지고, 원래 서련이하고 준기 집이 저기서 생활했었거든요. 근데 서련이가 저희 침대에는 여기 있고, 네, 서련이가 이제 임신을 하면서 거실에 이제 울타리 놓고, 아무래도 이제 임신을 하면은 그 아빠 견하고 엄마 견, 그 아빠 견은 뭐 잘 모르잖아요, 임신했는지 어떠는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 서련이나 엄마 견이 출산에 가까울 때쯤이면 대단히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출산 과정에서도 그렇고 잘못하면은 확 물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격리를 한 달, 임신은 이미 뭐 2개월 정도 기간이 있는데 초기 한 일주일 정도만 돼도 다 같이 있어보면 알거든요, 어느 정도. 예. 그때 격리를 해놨었고, 예, 아무튼 뭐 말을 잘 못해갖고 얘기하다가 자꾸 삼천포로 빠지는데, 예. 그래서 서련이가 원래 안방에서 생활했었는데, 준기를 처음에 데려왔을 때 서련이를 바로 준기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일단 서련이가 들어올 때 저랑 이제 와이프랑 같이 성수동인가? 준기는 부천에서 분양을 받았고요. 서련이는 성수동인가 그쪽에서 분양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와이프가 먼저 들어와서 서련이를 안방에다가 따로 해놓고 문을 닫고, 그리고 준기는 2개월 차 있으니까요, 거실에 있는 울타리에다가 일단은 넣어줬습니다. 혼자서. 네.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낑낑대죠. 그리고 이제 문을 열어줘, 혼자 있는 모습을 서련이에게 보여줬어요. 문을 열어줘서 거실에 낑낑대고 있는 아이가 있으니까 서련이 신기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그 울타리 주변에서도 냄새도 맡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하면서 먼저 적응 기간을 줬죠.
한 1시간 정도? 좀 더 줬어요. 몇 시간 정도.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문을 열어주고 중기를 꺼내서, 중기는 그때 막 걷는 건 막 아장아장 할 때였거든요. 2개월 때. 아장아장 걸었어요. 아장아장. 정말 순해가지고 지금 보검이처럼 막 잠만 자고. 근데 보검이가 지금 이제 18일 차니까 이거보다는 뭐랄까 털도 훨씬 더 많이 자랐을 거고. 예, 그렇죠. 중기가 어렸을 때 보검이나 아중이 같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해서 중기를 꺼내주고, 예, 설현이를 이제 더 적극적으로 중기와 만나서 이제 설현이가 중기에게 적응할 수 있도록 했죠. 중기는 잘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죠. 멍하니 앉아서 가끔 기어다니고, 오직 약간씩 걸어다니고 아장아장. 예, 조용했고 짖지도 않았어요. 2개월 차라서 그런지 짖지도 않고, 다만 이제 혼자 두면 좀 낑낑대는 거 있었거든요. 예. 근데 예, 아무튼 그래서 설현이가 중기를 꺼내주니까 설현이가 중기 쪽으로 가서 계속 냄새 맡으면서 예, 적응을 해 나가더라고요. 중기는 태어나서 줄곧 그래서 저희 안방에 이 방에서 같이 생활했고요. 설현이도 마찬가지죠. 예, 그랬습니다. 설현이를 처음에 데려왔을 때 얘기를 하면은 너무 함께 안아주고, 처음에 데려왔을 때부터 너무 안아주고, 너무 계속 같이 있으면은 나중에 떨어지는 걸 견디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예, 강아지들이.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데려왔을 때는 가급적이면 많이 안아주지 않으려고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게 안아주고 그러는 건 많이 하지 않아요. 귀찮아할 수 있으니까, 사람은. 그냥 바라보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가끔 이제 이렇게 토닥여주거나 쓰다듬어 주거나, 예, 그 정도고, 예, 애들 자유롭게 그냥 지내라고 해주는 편이고, 그렇지만 똥오줌에 대해서는 배변 훈련을 했고, 잘 돼 있고, 그래요. 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설현이가 처음에 왔을 때 얘도 안 짖는 앤데 침대 아래다 놓으니까 자꾸만 침대에 우리 곁에 올라오고 싶어서 아주 깡총깡총 뛰면서 난리 난 거죠. 침대 아래쪽에서. 그래서 너는 아래에서 생활해야 된다. 근데 못 알아듣죠, 당연히. 그래서 깡총깡총 뛰고, 안 되면 그걸로도 안 올려주면 낑낑낑 되는 거예요. 낑낑, 그 밤 늦은 시간에. 그러면 안 되니까.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럼 거실에 가 있어. 근데 거실에 내보낸 다음에 문을 닫죠. 그럼 더 낑낑대요. 더 낑낑대요. 너 안에 들여다 줄 테니까 낑낑대면 안 돼. 그거를 다시 안에다 넣어준데 또 다시 침대 위로 올라오고 싶어 하고, 그거를 반복을 그날 그렇게 한 다음에 거실에다 넣는 시간을 좀 더 길게 하니까 그다음부터 애가 그렇게 하면서 낑낑 안 될 때 집에 있고 쓰다듬어주고 칭찬을 해줬어요. 이게 뭐 말로 이렇게 그냥 몇 마디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설현이가 낑낑대는 게 좀 없어졌고, 그 과정이 더 있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짖거나 그러면은,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좀 말로 꾸중을 좀 했죠. 짖으면 안 돼! 하면서 낮은 소리로 얘네들 이렇게 낮은 톤으로 딱 쳐다보죠. 예. 짖으면 거실 내에 있는 울타리에 힘었습니다. 설현이는 초반에. 그러니까 짖으면 혼자 있어야 된다는 거를 어떤 걸 늘 경험을 바로 시키다 보니까 막 자기가 뭔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짖으면은 그냥 혼자, 그때는 울타리가 조그만했어요. 전 잘 몰라니까 제가 분양을 받아와서. 지금은 울타리가 되게 커요. 나름대로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얘네들이 생활하고 하는데 어려움은 없게끔 해줬는데, 그때는 그 정사각형의 조그만한 울타리 해가지고 그 안에 놨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약간의 징벌성인데, 짖으면 징벌 짖으면 그 울타리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설현이는 안 짖게 됐죠. 근데 다만 설현이도 외부에 손님 똑똑똑 하면서 낯선 사람이 온다거나 그러면은 막 짖어요. 그게 의미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 야, 누가 왔다니까? 막 그러는 의미가 있을 거고,
아니면 저기 누구 왔어요, 누구 왔어요, 뭐 그렇게 하는 게 있을 것이고, 누가 왔네, 자기가 아는 사람이 왔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근데 아는 사람의 경우는 그렇게 막 뭐랄까요, 그 짖는 것도 약간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되게 경계를 하면서 짖는 게 있고, 누구 왔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당신도 아는 사람이에요, 당신이랑 친한 사람, 지난번에 왔던 그 사람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하는 약간 그런 뉘앙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집에 오실 때, 그때는 처음에 왔을 때는 저희가 어디 휴가 가서 여행 갈 때 어머니한테 애들 똥오줌만 좀 치워달라고 해가지고, 가까이 사시니까 부탁을 드렸었는데,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해가지고, 그때 엄마랑 한번 낯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오면은 잠깐 약간 엄마 왔어요, 뭐 그런 식으로 짧게 짧게.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는 표현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되게 좀 뭐랄까, 경계성 지짐을,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검이와 아중이는 늘 하루의 일과가 늘 여전히 아직도 잠을 많이 잡니다. 예전에 준기가 처음에 2개월 차 때 왔을 때를 생각해보면은, 준기도 그 2개월 차 때 왔는데도 잠을 참 많이 잤거든요. 좀 생활하다가 그냥 눈 떠서 아장아장 실제 자기 혼자서 바둥바둥 거리면서 주위 반경 한 1m 정도를 바둥바둥 거리면서 돌아다니다가, 돌아다니면 서련이가 이제 자기 혼자 있다가 얘가 생기니까 친구죠. 친구지만 완전 꼬맹이 친구죠. 그러니까 툭툭 툭 건들면서 나랑 놀자, 서련이가 준기한테 그러면, 준기는 귀찮아가지고 쟤 뭐냐 저 덩치 큰게 막 그러면서, 너 뭐야 막 그러면서 말로는 표현 못하죠. 그냥 휙휙 몸을 돌이키면서. 준기가 늘 서련이를 피해서 있던 곳은 뭐죠? 물 먹는 거 있잖아요. 물 먹는 거 아래쪽에 보면은 푹 파인 데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늘 서련이를 피해서 모퉁이에 가가지고 지금 뭐죠? 쪼그리고 앉아서 자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지냈죠, 얘네들은. 그랬던 얘네들이 준기가 이제 한 5개월 되고 6개월 되니까 이제 한 서련이랑 비슷해지더니, 나중에 이제 그 8개월 9개월째 되니까, 서련이를 몸집이 넘어섰죠. 워낙 잘 먹여서 그런 건지. 근데 서련이도 되게 잘 먹였는데, 서련이는 본래 데리고 있던 본 주인이 원래 얘를 쭉 키우시려고 했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냥 어떻게 저랑 인연이 돼서 제가 데려왔는데, 원래 작았습니다, 서련이는. 이 준기는 작았는데 너무 많이 먹여서 그런지 해도 잘 컸어요. 그래서 2.8kg. 그래도 별로 안 커요. 오히려 준기가 더 건강해 보이고 더 좋아요. 약간 좀 더, 서련이는 너무 약간 마른 경향이 있어가지고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먹이려고 하는 편이에요. 먹는 건 준기보다 잘 먹는데 살은 안 쪄요, 서련이가. 준기도 뭐 다 컸으니까 더 이상 크지는 않을 거고. 자, 아이고, 제가 침대에 걸터 앉으니까 제 쪽으로 오죠. 다시 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한 번씩 쓰다듬어 주는 정도. 근데 침대 위에서 이렇게 막 벅벅 긁는 거, 이건 안 하게. 침대에 벅벅 긁으면 가만히 이렇게 잡아주죠. 가만히 이렇게. 또 벅벅 긁은다. 귀 쪽은 너무 긁으면은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는 좀 제지를 시켜주는 편이에요. 저 나중에 엄청나고 그럴 수 있어가지고 긁어가지고. 서련이는 지가 알아서 다 해요. 되게 똑똑해요, 서련이. 준기도 되게 똑똑하고.
똑똑하고 하여튼 착한 아이들이에요. 그 TV 프로 중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나쁜 개는 없다. 예, 그걸 통해서 많은 이제 솔루션을 얻는데, 저희 개는 강아지들은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적이 있을 여지를 제가 안 줬는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키우면서 막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해가지고 애들이 그래도 잘 적응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래서 문제가 없었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케이스별로 정말로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나쁜 개는 없다. 거기 보면서 참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걸 배웁니다, 정말로. 준기가 계속 쓰다듬어 달라고 제 손 쪽으로 와가지고 머리를 계속 갖다 대네요. 준기는 쓰다듬어 주는 거 좋아해요. 서련이는 이렇게 얼굴 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머리 쓰다듬는 거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턱 쪽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좋아합니다. 머리 쪽도 가만히 이렇게 하다 보면 있긴 있는데, 계속 자기가 머리 쪽에 내가 야야 준기 하지 마, 머리 쪽을 이렇게 하면은 서련이가 지가 고기를 자꾸만 들어요. 이렇게 머리 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자꾸만 고개를 치켜 들어서, 그렇게 서련이는 머리 쓰다듬는 거를 많이 막 좋아를 하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 턱 쪽으로 이렇게. 준기는 이렇게 머리 쓰다듬거나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근데 이렇게 한쪽을 해주면은 또 한 애가 자기도 해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준기를 데려오면서 늘 제가 신경 썼던 것 중에 하나는, 준기가 사실 더 너무 귀엽거든요. 2개월 차니까. 얘가 그 옛날에 에어컨 선전할 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강아지 한 마리가 씩 웃고 있는데, 준기 어렸을 때 모습이 그거랑 똑같이 생겼었습니다. 정말 어쩌면 그렇게 귀여운지 막 진짜 침대 위에서 올려놓고 그냥 생활을 같이 하고 싶을 정도로. 절대로 그렇게 안 했거든요. 서련이가 질투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준기 안아주고 생활하고 싶고 막 그런 게 너무 많았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내려놓고 보고. 근데 준기를 안아주면 서련이도 같이 안아주고, 서련이를 안아주면 준기도 같이 안아주고, 이제 아내와 제가 같이, 제가 안아주면 아내도 같이 안아주고, 아내가 안아주면 저도 같이 안아주고. 얘네들이 아무래도 강아지들은 그 주인에 대해서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애정을 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형제를 키우던, 같이 부부를 키우던, 남녀로 쌍을 키우던, 수컷끼리 키우던, 암컷끼리 키우던 간에 그 주인이 그 아이들을 이뻐하는 거에 있어서는 애정의 편중을 너무 한쪽에만 주는 것은 좋지 않고, 그래서 항상 균등히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련이가 준기가 새로 옴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잘 지낼 수 있도록, 서로 간에 또 되게 원만히 잘 지냈어요. 얘네들은 처음에 지낼 때도 그런 부분들 애초부터 좀 조심을 하면서 미리 새로운 아이가 분양 올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인터넷으로도 알아보고 TV 프로그램으로도 보고 하면서, 그런 것들에 유의를 해보면서 하다 보니까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준기가 좀 크면 나중에 뭐랄까 서열정리라는 게 또 있어요. 막 지네끼리 막 이렇게 막 노는 거예요. 노는 건데 그게 좀 더 과격해질 때가 있어요. 좀 더 과격해질 때, 그때 이제 잘못하면 으르렁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때 이제 제지를 하는 거죠. 너희들 그러지 마.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이제 안 하는 건 아닌데, 처음엔 놀게 냅뒀는데 으르렁 되는 건 항상 준기예요. 항상 준기였어요. 가끔 서련이가 으르렁 됐었고요. 서련이가 으르렁 되는 순간 딱 한 포인트 습관. 두 가지, 지금 총 지나고 보면 두 가지 포인트인데, 첫 포인트는 항상 식탐이 많아가지고 서열은 항상 서련이가 위였죠. 서련이가 작긴 해도요, 얘가 껑충껑충 뛰는 걸 잘해가지고 뒷다리 힘이 되게 좋고 다리 힘이 되게 좋아요. 반면에 준기는 어렸을 때부터 살은 퉁퉁했고 걷는 것도 뭐 이렇게 그냥 아장아장 걷고 막 그런 상태였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물론 잘 뛰어다니고 막 하죠. 지금은 제가 볼 땐 체력이 준기가 서련이보다 더 좋을 것 같은데, 산책시키면서 막 뛰다니까. 근데 둘이서 항상 막 그런 서열 놀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거 할 때는 서련이가 항상 이겨요. 워낙 날쌔요, 서련이가. 서련이는 뱀하고 싸움 붙여도 뱀 한 마리도 잡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뭐랄까 축지법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잘 피해 다녀요. 정말 잘. 네. 그러니까 준기가 앙 하면서 뭔가 달려들려고 하면 서리는 이미 뒷발로 탕탕 뛰어가지고 뒤로 가 있고요. 그러면서 앞발로 준기 얼굴 탁 한 대 칩니다. 그럼 기가 싸움에서 한 번에 제압이 돼요. 그리고 서로 이제 막 엉켜가지고 준기가 위로 가고 서련이가 아래로 가고 뭐 서련이가 다시 위로 가고 준기가 아래로 가면서 막 엉켜가지고 막 뒹굴 때 있거든요. 그러면서 위에 있는 애가 이제 기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서련이가 보면 항상 준기 위에 가 있어요. 예. 그 발놀림이 축지법이 워낙 좋아가지고, 예. 그래서 준기는 항상 당하면서 으르렁대요. 이러면서 준기가 집에 와서 늘 몇 개월 동안 지내면서 했던 거는 서련이 귀찮아서 으르렁 거리고 또 서열지 지니치끼리 싸우면서도 지가 서련을 못 이기니까 어르렁 대리고 서련이는 제가 싸우면은 서련이를 오히려 서련이하고 준기 둘 다 혼내니까 둘이 싸우고 하면은 혼낸다는 걸 아니까 서련이는 준기한테 뭔가 막 반격하기 전에 제 눈치를 한번 쓱 봐요. 저를 한번 쓱 쳐다보고 제가 안 쳐다보고 있으면은 다시 뒹굴거리면서 서열 정리를 딱 하고 제가 보고 있으면은 하려다가도 꾹 참고 약간 그랬어요. 얘네들 지내는 거 보면 좀 웃겨요. 진짜 막 동물의 한 것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라고 그럴까 참. 예전에 이렇게 뭐랄까 긴 기간 동안 반려견이나 애완견을 키운 적이 없어서 어렸을 때 종종 뭐 진돗개 새끼를 엄마가 데려와 누구한테 잠시 맡아서 뭐 1개월 정도 키우다 다시 이제 그 주인한테 돌려주고 뭐 그런 거 있었고 길고양이가 저를 따라와서 한번 저희 덕만이라고 이름 줘줬었는데 걔는 한 그래도 6개월에서 1년가량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너무 크고 또 엄마가 아는 분이 또 엄마가 이제 좀 너무 힘들어하는지 뭐죠. 엄마가 원래 알레르기 있고 그래가지고 엄마랑 지금 따로 같이 분가해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반려견을 키울 수 있게 된 건데요.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니가 사실은 뭐 어디서 이런 거 주워왔냐고 해가지고 그때가 한 10년도 더 된 일인데 한참 된 일, 10년이 뭐예요? 15년 넘었죠. 네.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가 자기 아는 지인분한테 식당 하시는 분인데 갖다 줬죠. 그 덕만이는 거기에서 아주 자유롭게 잘 생활하고 그랬대요. 식당 뒤쪽에 산 같은 게 있대요. 그럼 자유롭게 방생해서 막 살다가 낮 동안 막 지내다가 지가 배고플 때쯤 돼가지고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덕만아 밥 먹어라 그러면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식당에 내려와가지고 밥 먹고 고양이에요. 그 길고양이가 어떤 인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어디 갔다가 오는데 약간 길인데 약간 조그마한 나무들 있는 뭐 그런 데였어요. 풀숲 같은 거 있는 거기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더니만 저를 냥 하면서 막 따라오더라고요. 그때가 완전 새끼 피덩이 막 그런가 지금 보거미하고 아주 피덩이잖아요. 그거 말고 제가 볼 때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 차 정도 되는 자기 스스로 걸어다니고 그리고 충분히 활동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날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막 그러면서 계속 따라오길래 얘 나랑 인연이 있나 보다 싶어가지고 집에 데리고 왔었죠. 누가 버린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 왜냐면 고양이가 사람을 그렇게 잘 따르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고양이가 아니면 버렸던가 어딘가에서 그래 뭐 사료 같은 거를 좀 주워다가 키우다가 버렸던가 뭐 그랬던 거가 아니었을까. 고양이가 본래 그렇게 사람을 잘 따르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1년 정도 키우다가 어머니가 아는 지인에게 데리고 갔었죠. 그래서 애완견을 이렇게 오랫동안 키운 적이 없었는데 어릴 때 거북이도 좀 키운 적 있었군요. 생각해보니까. 아무튼 그랬는데 얘네들을 곁에 두고 애정을 두고 그러니까 서련이를 데우려 올 땐 평생 함께한다 생각하고 데려왔었죠. 당연히 이제는 그게 가능해졌으니까요. 서련이 혼자 있으니까 외로운 거죠. 물론 제가 집에서
거의 주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같이 있어주니까 별로 그런 건 없는데, 또 혼자 있으면 왠지 적적할 것 같고, 혹시라도 제가 외출을 한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뭐 그렇게 될 때는 외로울 테니까.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반려자는 있어야 된다 싶어서 이제 중기를 계획을 본래 설현이 될 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또 이제 남친을 만들어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같은 설현이 또래를 데려오느냐 아니면 더 어린애를 데려오느냐였는데, 생각하기를 설현이가 첫 번째 생리 때는 어떤 교배가 불가능하고 두 번째 생리 때는 교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설현이가 10개월 때 중기는 2개월 차일 때 그렇게 서로 만나게 해주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설현이 첫 번째 생리가 12개월 차에 이제 와서 거의 왔었는데, 12개월, 13개월 때쯤에 왔을 거예요, 아마. 그때쯤에 중기는 겨우 이제 6개월? 5개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 맞나? 그리고 두 번째 생리 때, 맞아요. 작년 12월이 첫 번째 설이 생리였고요. 두 번째 생리가 올해 이제 5월이었으니까, 두 번째 생리 때가 되니까 중기가 이제 10개월 차가 된 거였죠. 중기 생일이 7월생인가? 7월생 맞을 거예요. 맞아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7월생 맞고, 중기가 10개월 차 되는 해에 얘는 이제 거의 이제 9개월, 10개월 때쯤 되면은, 그리고 설현이가 이제 생리를 시작하면은 그 생리할 때 암컷에게서 어떤 풍겨나는 무슨 향이라든가 냄새라든가 뭔가 있나 봐요. 그때부터 중기가 계속 달려들어가지고 설현이 생리 끝나고 난 다음에 교배 기간이라고 하는 어떤 여자 이제 성인 어른으로 치면 배란기라고 해야 되겠죠? 여자 어른으로 치면 약간 그런 거가 들었는지 그때부터는 되게 많이 서로 교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네가 이제 부모가 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와이프하고 저도 우리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군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더 이제 출산이나 육아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그랬죠. 얘네를 키우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사람과 교감이 가능하고, 그리고 생각을 한다는 거. 제가 기독교인인데, 크리스찬인데, 이 짐승이나 동물에 대해서 자칫 갖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인간만큼의 지능이라던가 인격성이라던가 어떤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도 좀 하찮은 존재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기독교는 자칫 그런 걸 좀 방임할 수도 있을 만한 약간 좀 그런 요소가 좀 있어요, 살짝은. 근데 본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본래 그런 것은 아닌데 자칫, 왜냐면은 뭐 보신탕이나 강아지 요리 가장 좋아하는 부류 중에 목사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목사님들이 유명합니다. 목사님들이 보신탕 되게 좋아한다는 거는 그 교역자들이나 그 당사자들한테 제가 쭉 들어왔던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볼 때도 우리 반려견에 대한 어떤 애완견에 대한 강아지에 대한 인식이, 설현아 뭐해? 하지마. 너 오줌 매렵냐? 그럼 방송을 끄고 거실로 가야지. 제가 왜 그러길 들추지? 아무튼 그런 와중이었는데요. 얘네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되는구나.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되고 얘네들이 분명히 뭔가를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게 인간만큼의 지능적 활동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생각을 하면 정말 좀 놀라울 때가 있어요, 키우면서. 거실에서 딱 놓고 있으면은 이제 화장실이랑 연결돼 있는데 거실엔 타이로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태어날 거 생각해서 박스를 깔아놨는데, 본래 거실은 이제 나무 좀 시원하죠.
근데 화장실 쪽에 연결되어 있는데 화장실 타이루란 말이에요. 여름에 덥잖아요. 선풍기를 틀어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우니까 서련이 얘는 지가 알아서 타이루 쪽으로 가가지고 바닥에 가서 이렇게 엎드려 있고, 그 타이루 면 차가운 데 지가 찾아서 가고, 더위나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대비를 하고 대처를 해요. 그리고 애를 낳으면서 또 서련이는 그 핏덩이에 그 탯줄도 다 먹고 피를 핥아주고 그 젖을 물리고 뭐 그런 과정들. 그리고 또 젖을 이제 몰린다면 지금 18일차 정도 되는데 한 열흘 정도 지났을 때부터는 젖을 물린 상태에서 막 지가 막 걸어다녀요. 저는 그게 처음에는 젖을 물린 상태에서 막 걸어다니게 이것이 막 지 애들 지 자식들 물린 다음에 막 지 뭐 밥 먹고 싶다고 막 움직이고 막 지 활동하고 싶다 막 움직이는 거 보면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뭐 그러면서 뭐 그러지 마 그랬다가 좀 더 알아보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 아이들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아장아장 걸어다닐 수 있도록 걸음마를 좀 돕는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걸음마를 돕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키워주는 것 중에, 활동성을 키워주는 방편 중에 하나인 거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젖을 물리다가 저는 피곤해서 딴 데 가서 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있어요. 젖을 물리다 피곤하고 다 얘네들 자 이제 새근새근 잠들면 그때 딴 데로 갑니다. 울타리 안에 쭉 딴 데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저 외진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쭉 쉬고 있어요. 선풍기 바람 쐬면서. 그러다가 얘네들 응애 뭐 꽁알꽁알 막 하면서 이제 울거든요. 엄마를 찾아요. 그럼 그쪽에 가서 또 젖 먹이고. 네. 그런 활동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 땅 위에 태어나는 하나하나의 생명들을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신 게 아니시구나 하는 거를 저는 많이 느끼죠. 예. 참 신기하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암기는 잘 못하는 편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 참새 한 마리에 떨어지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네. 이 땅 위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은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는 것이 제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인데요. 얘네들을 키우면서 그걸 좀 많이 느낍니다. 오늘 별 얘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러는 거죠. 뭐 이렇게 수다도 떨고 사는 얘기 나누고, 물론 제가 그냥 카메라에 남겨놓는 거지만 그런 거죠. 이제 보검이는 이렇게 자라가는 이쁜 모습을 보면서 담아뒀다가 2개월 차 때부터는 이제 분양을 하도록 해야겠죠. 뭐 분양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평생 함께 할 테는데 중기랑 나중에 그 기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아중이는 평생 같이 함께 하게 될 거였고요. 서련이가 지금 얘가 보검인가? 보검이 엉덩이 핥아주려고 지금 자세를 낮춰가지고 있죠? 이번엔 자세를 바꿔서 보검이 같은데 젖을 물고 빨고 하고 있죠. 간하고 사료를 참 충분히 엄마견한테 먹여가지고 애들의 발육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좀 키우다 보면 알겠지만요, 그 애들의 크기는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예전에 되게 작은 강아지, 뭐 티컵 강아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더 알아보면 아시겠지만 티컵 강아지 같은 경우는 건강에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도록 태어난 이후의 어떤 성장 과정도 그렇고
성장 과정에서 그런 영양이나 그런 공급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나중에 커서도 문제가 많이 된다는 거를 제가 알아보다 보니까 알게 돼서 적당한 크기가 제일 좋은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말티즈 같은 경우는 5kg까지 최고 많이 크면 5kg까지도 있나봐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1.8kg에서 한 3kg 사이 그 정도면 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유 이제 막 열심히 빨고 물고 하네요. 수다를 떨고 있는 사이에 물고 빨고 아중이랑 뽀거미, 아중이의 이름 다시 지었는데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헬이라는 이름보다는 아중이라는 이름이 쫙쫙 달라붙습니다. 저 잘 먹죠? 준기야 그만. 안돼. 준기 안돼. 많이 긁으면은 염증 생겨. 네, 저렇게 막 물린 상태에서 지가 서련이가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그럼 지금 아중인데요. 아중이 저렇게 젖을 물고서 끝까지 물죠. 예, 보검에는 저렇게 그냥 있어요. 둘 다 쌍꺼풀 있고요. 어떻게 강아지 눈에 쌍꺼풀이 있을 수 있는지 크면 없어질지 모르겠는데 쌍꺼풀이 쨍하게 있습니다. 준기는 항상 제 곁에 이렇게 있어요. 제 앞에 제 근처에 이렇게 앉아서 앉아있는 거 좋아해요. 그럼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고 제가 준기 오늘은 제가 영상을 참 길게 찍네요. 이제 얘네들 커가면서 이제 막 뛰다니고 막 그럴 텐데 다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서련이가 평소 사료 먹는 것보다 많이 먹어요. 젖을 주다 보니까 뭔가 소화가 또 잘 돼요. 너무너무 빠르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하이순순이는 많이 먹이려고 노력을 해요. 예전에 사료를 하루에 2번 정도 먹었다면 지금 사료 플러스 간하고 사료를 같이 섞어서 줘요. 간만 주면 변이 너무 검정색이 되고 묽은 똥이 나오는데 사료랑 같이 주면 그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삼겹살을 좀 썰어서 줄까?
가족 풀샷. 준기야? 준기야. 서준이는 좀 먹이고. 준기? 아, 준기 오지 말고. 야, 4명 좀 풀샷을 한번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 내 곁으로 오면 어떻게 하니? 준기야, 응? 저도 열심히 날고 있네요.